네, 안녕하세요. 자, 엑스바이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은 왜 매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기대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인이 매수하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인도 외인이지만 그냥 위치상에 대한 가격적인, 그러니까 외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에서 뭐 20%가 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급보다는 하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점을 말씀드려보면, 손절은 하셔야 돼요. 그냥 외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20, 다시 올라오겠지, 30% 이상 올라오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라낼 때는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외인이 매수하는 순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네, 이런 모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엑스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물론 끝에서 딱 이렇게 손절을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마이너스가 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손절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이제 좀 하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최저 가격이 얼마였죠? 21,150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이제 100원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예, 비슷한 위치에서 찍고 시간 외에 1%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횡보나 약하게 나온다. 그리고 다시 밀린다. 이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좀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빠지는 상황, 자, 못 올라온다라고, 저는 이제 좀 올라오기 쉽지 않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생각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빠지면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못 올라 이렇게 힘들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못 올라온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오면 다행이고 좋지만 만약에 또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 밑에는 지지를 잘 해줬어요. 지금 그쵸? 네, 계속 말씀드렸던 위치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5,000원대는 보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25,500원에 대한 반등 돌파 안착 나올지 이걸 지켜보셔야 되고, 자, 저항이 생기고 만약에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외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비중을.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치는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좀 제가 혼동을 드리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방으로 빠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좌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좀 커진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왜? 완전히 손절치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양쪽 다. 그래서 지금 외인이 만약에 주가를 올리는 주체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시간 외에 급등을 시켜서 이렇게 올리는, 그죠? 점상은 아니고, 예, 갭상승이죠. 예, 갭상승을 하고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1.41%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세야 될 건 뭐죠? 생각해야 될 건, 예, 지금처럼 갭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네, 올라와서라도 이 밑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이렇게도 시작한다 할 수도 있다.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양쪽 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지금은 지지를 잘 해줬어요. 지지를 잘 해줬는데 강한 상승이 나올 거냐 또는 그냥 다시 밀릴 거냐 이걸 보셔야 되고 외인이 자 들어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올려놓고서 갭상승을 시켜놓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보유 물량이 100이다라고 하면 뭐 30이라든지 뭐 40이라든지 어느 정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뭐 직접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좀 너무 이 상황에 비해서 이 외인의 수급을 좀 너무 기대치를 갖고 산다라고 하면 손절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절을 빨리 하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면 물론 지나온 거긴 하지만 손절을 치고 외인이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밑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실이 좀 많이 줄겠죠.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내일 다 지나왔지만 내일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반등이 나올 때 좀 반등이 좀 약하다, 저항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현금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한번 잘 판단해 주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